학생들이라든지 많이 이제 물어봐요. 저도 이제 학교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왜냐면 요즘 학생들 다 AI 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거꾸로 물어봐요. 네. AI 시대에 공부를 해야 돼요? AI가 다 어차피 다 가르쳐 주는데 내가 굳이 공부를 해야 돼?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왜? 왜 해야 되냐라는 거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라만 분석기 같은 경우는 일종의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미경은 형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보거나 쉐입을 본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노물질을 만들면 형상은 볼 수 있는데 얘의 성분을 모르는 거잖아요. 얘의 가장 큰 역할은 물질의 성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까 그 펠리클의 어떤 필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뭐 CNT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요. 이 탄소가 이제 서로 결합이 돼 있는 거예요. 2차원 물질이 있는 네. 거죠. 말려 있으면 3차원 물질이 되는데 네. CNT가 되는 거고 펴져 있으면 2차원 물질이 되는데 탄소가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만들어지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일일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넓은 데를. 이거 형상을 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네. 라만 분석기를 본다는 뜻은 뭐냐면 어떤 분자가 있어요.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원자들끼리. 결합은 화학에서 보면은 공유 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온 결합이 있고 금속 결합이 있고 뭐 이래요. 네. 근데 공유 결합일 때 전자를 공유를 하고 있으면서 막대기처럼 연결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저렇게 연결돼 있으면 연결돼 있는 본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어. 그 힘을 네. 볼 수가 있는데 똑같아요. 레이저를 쏩니다. 얘한테 레이저를 쏘면은 얘가 잠깐 들떠요. 들떴다가 가라앉으면서 자기가 흡수했던 에너지를 다시 방출한단 말이에요. 방출하죠. 그게 빛으로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반사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포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포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포논은 뭐냐면 진동 에너지, 바이브레이션. 네. 이 바이브레이션이 뭐냐면 이 물질이 갖고 있는 핑거프린트예요. 모든 물질은 이 결합도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이 다 달라요. 오. 그리고 매번 그 지문만 내줘요. 진짜 지문 같네요. 네, 맨 왼쪽에 있는 게 메탄올입니다. 가운데가 에탄올이죠. 오른쪽에 있는 게 프로파놀이에요. 이소프로파놀인데 잘 보시면 이게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개수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분을 분석을 하잖아요.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다는 건 알아요. 그렇죠. 아는데 구별을 못할 수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붙었는지도 그렇죠. 다르고요. 그런데 저기 잘 보시면 다 본드가 다르잖아요. 저것대로 아까 라만 분석기는 다른 데이터를 줘요. 저런 식으로 좀 다릅니다. 주황색이 메탄올이고요. 파란색이 에탄올이에요. 에탄올이죠. 그냥 볼 때는 그냥 맑은 액체란 말이에요. 근데 레이저를 빛을 주자마자 보통은 분석을 할 때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저거는 몇 미리세컨 안에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많이 보여드렸어요. 어디서 많이 보여드렸냐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외계 행성 대기 분석할 때 빛이 들어오면 그걸 분광 분석해가지고 어디 맞습니다. 무슨 원소가 있는지 뭐 CO2가 있는지 뭐 파장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원리랑 비슷하다고 비슷해요.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저런 피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에탄올이고 얘는 메탄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하고 타이레놀하고 갈아요. 하얀 가루를 만든. 네네. 자, 이거를 딱 보기에는 그냥 다 하얀 가루잖아요. 그렇죠. 근데 빛을 딱 때려보면은 몇 미리세컨 안에 다른 데이터가 나와요. 아. 얘는 아스피린이다, 얘는 타이레놀이다. 저거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아요. 가짜 양주 분석하는 것도 저거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권총같이 생겼어요. 딱 대고 딱 찍으면은 네. 바로 뜹니다. 예를 들어서 글루코스 있잖아요. 설탕. 당. 이것도 찍혀요. 오. 그리고 얘 농도도 찍혀요. 와. 얼마만큼 있는지. 그래서 혈당 측정할 때 저걸로 지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왜냐면 이게 비침습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피부를 통과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왜냐면 땀이 날 수도 있고 종기 같은 거 날 수도 있잖아. 거기 들어가면 그 안에 종기 안에 또 성분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런 거 다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그때 한참 연구할 때 글루코스 연구를 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피부 쪽에서. 그게 피부의 색소예요. 인종별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일정하게 나오질 않아요. 제일 쉬운 게 사실은 글래스였어요. 원래는 눈 옆에 실핏줄들이 네네. 있잖아요. 그럼 바로 보이거든요. 방해할 게 별로 없어요. 스카우트가 그런 원리인가? 드래곤볼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혀 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연구의 기반이 되는 게 사실은 이런 기술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분석기 중에 가장 끝에 있는 분석기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엔드. 나노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저걸 무조건 갖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나노 소자나 이런 연구하시는 만들어요. 근데 내가 만들어 놓고도 이게 잘 만들어진지를 모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분석을 해봐야죠. 이게 어떤 성질을 낼지. 근데 어떻게 분석을 해요? 방법이 없어요. 현미경으로 일일이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거를 빗으로 쭉 훑어버리면 이 구조가 쫙 나오기 때문에 아까 그래핀 중에서도 만약에 거기가 깨져 있잖아요. 그럼 신호가 하나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장비를 만들기 시작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혜택을 주고 싶었어요. 다 비싸잖아요. 아까 네. 안경도 아까 짜이스 렌즈 끼면 엄청 비싸요. 잘 만들어서 싸게 공급을 해드리면 그거 갖고 연구들을 더 많이 그렇죠, 하실 그렇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국내 그래도 한 200대 정도? 와, 많이 파셨네요. 그래도 어지간한 대학엔 거의 다 들어있는 이야. 사람들이고요. 근데 여기도 제가 사실은 AI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런 데이터가 들어와요. 이제 네. 막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ABC가 있어요. 네. 근데 A만 있으면 쉬워요. 근데 ABC가 다 섞여 있어요. 아, 그렇죠. 물질은 그럴 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를 다 분리해내는 분리해내야죠. 거지. 여러분, 물에다가 물감 다 넣고 그걸 섞은 다음에 무슨 색이 들었는지 분리해보세요 이거거든요. 뭐돼요? 근데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그냥 뭐 해왔습니다. 밤을 새가면서 어떨 때는 틀린 답 쪽으로 막 가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는 뭐 데이터 조작까지는 아닌데 좀 쉽게 좀 해보려고 막 단순화시키고 없애기도 하고, 그렇죠. 없애기도 하고 네.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아 이게 AI로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AI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었죠. 나노 쪽에 이제 물질, 반도체 소자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 네. 물질을 잘 만들었는데 그 물질을 왜 만들었느냐? 보통 전자 소자를 만들려고 만들어요. 아, 보통 광전 효과 소자를 만드시거나 정광 효과 소자를 만드시려고 해요. 광전 효과가 뭡니까? 빛을 내면은 전자가 얼만큼 튀어나오냐. 그렇죠. 그게 일종의 태양전지나 이런 데서 쓰는 그렇죠. 것들이에요. 에너지를 주고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면 그걸 가지고 쓰겠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 이 소자를 만드시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이런 광전 효과로 어떤 그 전자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많이 그렇죠.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광 효과가 있어요. 전광 효과. 전광 효과는 뭐겠어요? 전기를 주겠죠. 네, 빛이 얼마나 튀어나오는지. 네. 근데 그 소자를 왜 만드냐면 보통 형광물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려고 해요. 이 형광물질이 왜 중요하냐? TV에 보면 유기층들이 네네네네. 발라져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매번 전기를 줬을 때만 빛이 나잖아요. 전력 소모가 많이 되죠. 그렇죠. 근데 형광이라든지 인광 같은 것들을 가미를 하면 전력을 끊어도 빛이 한동안 지속이 돼요. 그렇죠. 그런 전력을 덜 씁니다. 네. 빛을 주면 전자가 방출되는 사진이에요. 광전 효과에 대한 네. 이야기고요. 네. 이것들은 전광 효과. 약간 빛이 노랗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게 전기를 줬을 때 이런 빛이 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네. 이 연구들을. 이거는 뭐 물리, 화학 어떤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예전에 우리가 재료공학과라고 하셨던 그렇죠. 소재 쪽도 하시고 컴퓨터공학과에서도 하고 계시고 막 다 하고. 요즘에는 약간 그런 학문들이 컴퓨터가 기반이 되면서 시뮬레이션을 다 하다 보니까 약간 많이 융합이 예, 하는 예. 과정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소재를 만드신 분이 이게 잘 만들었는지 봐야 되고 잘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팹에서 만들어요. 아까 반도체 만들던 그런 환경에서 만드시는 네. 거고요. 반도체 증착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네. 그 안에서도 작지만 리소그라피 다 있는 그렇죠.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고 아까 제가 라만으로 구조를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구조적으로는 잘 만들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넣든 빛을 넣든 성능을 봐야 되는 네. 거죠. 이 실험이 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일종의 이차원 물질인데 자세하게는 모르셔도 돼요. 이게 네. 네. 도리토스 아닙니다. 피라미드도 아니에요. 네. 예. 왼쪽에 이제 녹색 있는 게 그 라만 이미지예요. 네. 하나하나 점들에 그 분자들을 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렇게 합친 거죠.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쭉 스캔을 한 거죠. 네. 구조를 잘 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형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또 다 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합쳐 봅니다. 그러면 이 구조일 때 이렇게 빛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다 이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일일이 다 한 번씩 걸잖아요. 라만 저렇게 매핑을 섬세하게 뜨게 되면 보통 6시간 정도 걸려요. 네. 그리고 저기 형광 같은 거 또 보려면 그만큼 시간 걸리고 한참 찍는데 누가 가지고 테이블 하나 딱 건드리면 처음부터 다시 찍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 연구들을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럼 라만 찍은 거랑 형광 찍은 거랑 두 개의 코릴레이션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라만만 찍고요. 형광 이미지 찍은 거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 그래서 딱 나온 것들이 딱 보면 같아요. 시뮬레이션. 그렇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적어도 연구의 폭을 좁힐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조건을 겁니다. 가설을 만들거든요. 네. 두 번째 스텝에서 두 가지 가설만 써도 벌써 케이스가 네 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좀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렇게 하면 아예 실패될 확률이 너무 많구나 생각하고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를 쓸 수 있겠다. 그러면 AI가 이런 데에서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자기 영역,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과학 자체를 대체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어떤 연구를 할 때 상당 부분 어떤 툴로서 정말로 잘 쓸 수 있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AI를 내가 있으니까 저 분야에 뛰어들겠다. 이거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여러 개 돌리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방법이 있네라는 그렇죠.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해진 시대가 돼버린 그렇죠. 거예요. 근데 아까 리소그래피나 라만이라든지 이건 뭐 두 가지 케이스만 말씀을 드린 거지 네. 모든 연구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연구에 대해서 기본부터 모르고 있어요. 네. 모르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써서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은 가장 기본은 변하지 않는 펀더멘탈한 것들 네. 이런 지식들은 계속 우리가 쌓아가야 가야 된다. 라는 게 저의 경험상의 아. 어떤 결론이지 않나 야. 싶은 거예요. 정말 신박한 도구예요. AI는 정말 신박한 도구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런 데이터 예전에는 저거 실험해서 저 일일이 하나 한 번 실험할 때마다 나온 데이터들이에요. 그렇죠. 저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시키면 논문에 내려고 저거 분석하고 정리하고 그렇죠. 그죠? 근데 저게 뭔지도 모르면 정리도 못 해요. 뭐 그렇죠. 그렇죠. 네. AI를 아까 트레이닝을 시키는 네, 거예요. 네. 야, 요게 요럴 땐 요래, 이럴 땐 이래 라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줘. 그러면 얘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 그렇죠. 와. 근데 잘 못 쓰는 분들은 저 데이터 밀어놓고 정리해봐. 그렇죠. 내가 측정하는 장비의 오류는 얼마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고 우리의 데이터 뭐 해상도는 이건데 이거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회귀 곡선이라든지 그 정도의 데이터를 내줘 그러면 찾아줄 수 있겠죠. 근데 정리해봐. 그럼 뭘 정리하겠어요, 걔가? 그래서 신박한 도구인 건 맞는데 네. 이걸 진짜 신박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는 누구한테 있느냐? 결국 잘 하는 사람한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게 네. 컴퓨터가 등장을 했을 때 네. 네. 사실은 이게 거의 프로메테우스의 분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 바벨의 도서관이었어요.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왜냐면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모바일 시대가 들어왔는데 헤르메스의 날개라고. 이제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죠. 이야. 그 정보를 가지고. 근데 AI가 등장하니까 이게 이름이 없어요. 뭔 짓을 할지 몰라서 진짜 판도라 상자가 돼서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갑자기 확 무서워지는데. 네. 무섭기도 해요. 사실은 네. 우리가 호랑이를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이런 수 얘기도 있죠. 하고 있더라고요. 딥페이크나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안 좋은 방향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까 얘기했던 탑 50에 들어있는 모든 툴을 잘 쓰는 사람이 전문가일까?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원래 하던 일 쪽에서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 전문가가 더 잘 쓰게 되는. 그래서 이 시대의 전문가는 기존의 일을 원래 더 잘해야 되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는 네. 거예요. AI를 잘한다고 해서 과학자라는 게 그럼요. 그냥 과학을 잘해야 돼요. 과학을 잘하는 사람이 일 쓰면 더 잘할 수 있다. 맞아요. 챗GPT가 처음 나온 지 이제 3년 됐습니다. 되게 오래된 것 같죠? 네. 3년이에요. 처음 나온 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버전. 이게- 처음에는 다 무시했죠.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 딥러닝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연구를 했던 뭐 학교에서 뭐 학생들 가르치든 전체 통틀어서 30년을 일을 했던 하다 보니까 23년쯤 딱 되니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은퇴하실. 세상이 너무 급변할 것 같아. 네. 빨리 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22년 말에 은퇴를 우와. 선언을 했습니다. 은퇴하셨군요. 네, 은퇴를 선언을 하고 그때 스페인에 가서 몇 달 살 계획을 잡고 제가 IT를 한 15년 정도 했고요. 네. 사이언스 쪽에서 또 15년 정도 일을 했고 남은 생애는 작가 생활하면서 좀 과학 커뮤니케이터 대중화 쪽에 그렇죠. 물론 저 유튜브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MBTI가 그냥 쿼드러플 I예요. 싫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조용히 하고 싶은데 뭐 때문에 못 가냐? 카오스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아, 또 우리 김재윤 교수님 나오네요.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계신 분이 카오스 이사장님이세요. 그렇죠. 이기영 회장님이세요. 네. 카오스라는 지금 횟수로 보면 12년 됐어요. 지금 사실은 카오스 재단은 이기영 회장님의 사제를 털어서 하시는 털어서 하고 계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진짜 네. 이 모든 사업들이 아까 채팅에서도 그랬거든요. 이거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니었어? 이 카오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과학이 갖고 있는 특별한 속성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모든 학문의 그 속성들이 다 있잖아요. 네. 아까 모든 분자들이 지문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이 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과학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죠. 알고 있어요. 네. 되게 합리적이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속성들이 정치를 포함해서 사회 전반에 적용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치가 있거든요. 이 가치를 만약에 사람들이 깨닫는다라면 과학에 대한 지원도 되게 자연스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신 거죠. 네. 과학을 사유하고 뭔가 즐길 수 있는 것들 이런 놀이터를 좀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문해력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문해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어느 문장을 하나 받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이 문장을 머릿속에 들어와서 다 분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다 조립을 해서 논리를 만들고 내가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이 요즘 없어요. 사실은. 되게 짧아진 거죠. 문장을 받아들여야지만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아까 과학적인 사고도 할 수 있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만 그 근본은 좀 지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좀 뒤집어 보자 어. 라는 측면에서 뭘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4월 21일 날 정식 오픈을 했으니까. 과학의 날이었습니다. 과학의 날 네. 정식 오픈했고요. 네. 생각을 뒤집자라는 측면에서 네. 쏙입니다. 카오스를 뒤집은 거죠. 카오스 그대로. 뒤집은 거예요. 이걸 만들 때 그냥 만들지 말고 과학 좀 알고 있고 이런 온라인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좀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냐? IT도 알고 사이언스도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냐 그러다가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은퇴했다가 끌려 들어와서 잡혀가셨는데 네. 가보시면 되게 네. 재밌어요. 김갑진 교수님의 영상이 있는데 사투리 안 쓰는 김갑진 교수님이 있습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이 컨텐츠를 교수님들이 처음에 만드세요. 그런데 이거를 가공하고 딜리버리하는 모든 과정은 다 인공지능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 목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영상 만드는 것들 이런 거 다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고요. 앱은 올해 말에 나올 테고 영어로 볼 수도 있고요. 한글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국어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사람 목소리 학습을 하는데 네. 장훈재 교수 거 40초 학습하고 그렇죠. 오, 이제 40초. 저 모든 해설을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좋다. 한국어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낸 거죠. 참. 그리고 저 이미지나 목소리를 해서. 영상들 다 인공지능이 만든 네, 저 지금 이야. 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전부. 일종의 저희는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공지능 툴을 써서 지금 지브리를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다들 생산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생산한 콘텐츠를 어떻게 소비할지에 그렇죠.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고민을 안 하고 있어서 이거를 소비하는 방식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좀 잘 소비할 수 있게끔 언젠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아마 준비한 것도 있어요. 이게 오프라인 포스터 이제 나갈 거고요. 우와. 각 학교에 이제 다 배포가 될 텐데. 이게 진짜 대단해요. 어드를 한 6월 정도에 공개를 할 거고요. 네. 예, 이 안에서 이제 활동이라든지 뭐 글쓰기라든지 저희가 이제 그 설계를 한 다음에 어드가 잘 되면 26년 초에 나사를 보내드립니다. 이야. 나사 보내주고요. 27년 된 썬간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활용하고 인터랙션만 잘 하면은 선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이미피케이션 그렇죠. 요소를 넣어놨기 때문에 네. 게임 하듯이 이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나 지식 배우기만 했는데. AI를 이제 써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좀 그러니까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매주 다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작가진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과학계 유명한 분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이 지금 포항대 총장님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 총장님 되시기 전에 삼성 미래
육성재단 이사장님 하셨다가 은퇴하셨다가 이분도 포항대에 끌려가신 분이 이분하고 회장님하고 두 분이서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이런 거 좀 만들자. 왜냐하면 국가에서 안 만드니까 네. 우리가 이런 거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보여주자. 사회에 공급을 하고 다 축구 선수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과학자가 좀 됐으면 하는데 그냥 과학자 되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과학자들도 제대로 대접을 받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축구 선수들처럼. 네. 자, 그럼 축구 선수를 다 키우려면 전부 다 트레이닝 센터에 보내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동네마다 축구장을 만들어주고요. 공을 주면 돼요. 그러면 애들끼리 놀다가 거기서 축구가 재밌는 애들이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좋은 사람들이 과학자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던 거고요. 서울대학교 이준호 교수님이 네. 이분은 또 사회에 이런 환원을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120명 정도 분이 모여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더 늘어날 거고 이분들이 다 모아서 컨텐츠를 생산을 하고 있고 그걸 딜리버리하는 것들을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이라든지 많이 이제 물어봐요. 저도 이제 학교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왜냐면 요즘 학생들 다 AI 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거꾸로 물어봐요. 네. AI 시대에 공부를 해야 돼요? AI가 다 어차피 다 가르쳐 주는데 내가 굳이 공부를 해야 돼? 물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왜? 왜 해야 되냐라는 거지. 사실 공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 일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뭐 이건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거 자체가 공부는 아니에요. 교육을 받는 거지. 공부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공부의 목적이라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항성님이 천문학 쪽 하셨고 저는 이제 화학공학, 네. 뭐 컴퓨터를 했듯이 대상이 달라요. 네. 도구도 다르죠. 지금 AI도 그 중에 도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대상과 도구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데 목표는 안 변해요. 과학이라는 게 자연과 사람을 이해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뭘 모르는지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과학 흥미가 없으신 분들은 진짜 흥미가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정말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뭐지? 음. 라고 다른 걸 보면은 이건 또 뭐지? 그쵸. 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시작점을 잘만 찾아주면은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식의 연결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연결들이 결국은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그 연결의 끝이 있어요. 그 끝이 뭐냐면 세상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와, 세상이 이런 거였어? 이렇게 열면서부터 뭔가 이렇게 그 희열감 같은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공부도 되는 거고 세상을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거든요. 인터넷이 없었을 때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도서관 가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보가지고 논문 책 다 보고 이랬어야 되는데 점점 더 쉬워졌잖아요. 움직이는 도서관부터 헤르메스의 날개, 판도라의 상자라고 해서 좀 무섭게 표현을 했지만 여기는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었다. 네. 근데 그 가능성이 도구란 뜻이지 그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코. 근데 지금 학생들이 이게 목표인 줄 아는 거죠. 오히려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맞아요. 공부를 안 하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소크라든 네. 그것도 비슷한 거죠. 이게 재밌네 그쵸.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든 거를 다 알려주는 사이트가 아니라 네. 거기는 출발점, 시작인 거죠. 몇 편 보다 보면 아,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다른 걸 또 찾아보기도 하고 질문을 하더라도 이제 제대로 질문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죠.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주제들이 다 질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 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세상을 물어봐야 되는가라는 것들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식. 인공지능 하면 지식을 딱 생각을 하잖아요. 네. 지식만 가지고 대결을 하면 인공지능이 이겨요. 그런데 이 지식만 갖고 안 되던 게 뭐였냐면 기술이에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지식도 인공지능에 밀릴 거고요. 기술도 밀릴 겁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에 밀릴 거예요. 커피 머신 있는데 라이선스를 탔죠. 바리스타 네. 네. 자격증. 자, 저 로봇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을 자신 있어요. 못해요. 네. 손맛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손을 담갔을 때 얘기하는 정확한 거는 다 얘가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인간들한테 도대체 뭐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진짜. 인간에게 남아있는 건 뭐가 있을까? 결국 저는 태도라고 봐요. 근데 그 태도가 무슨 태도냐? 좋은 태도는 뭐냐면 질문을 하는, 결국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질문을 하는 태도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질문을 그러면 잘 찾아가는 하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잘 읽어야 돼요. 결국은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의 말, 강연 뭐 이런 것들 열심히 잘 듣고, 쇼처럼 짧은 이런 걸 듣는 게 아니라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장들
이런 것들 좀 잘 듣고 이런 태도들이 쌓이다 보면 인공지능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GPT가 2023년 말에 10월 달에 나오고 아마 그 해 말쯤에 팍 터졌을 거예요. 네. 이거 뭐냐라고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대혼란기가 왔잖아요. 뭘 배워야 될지 몰라서 막 LLM 배우고 있고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웠다가 인간은 뭘 해야 될지를 인제 스스로 정리를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인공지능 지금껏 배워봐야 소용이 없는 게 일주일 지나면 또 바뀌니까. 맞아요. 근데 태도만 안 바뀌면은 네. 언젠가 그거를 쓰면 돼요. 언제 내가 태도를 갖췄을 때 무엇을 기술과 지식을 어떻게 인공지능을 쓰는데 나의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 이걸 결합하는 거죠. 그래도 인공지능 쓰시는 분들한테 네. 마지막 얘기예요. 절대 대화하지 마십시오.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뭐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인공지능을 조종할 것. 네, 얘를 조종하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모든 인공지능 사이트에 보면은요 지침이 있어요.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걸 아무도 안 읽어요. 마치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설명서 절대 안 읽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집에 밥솥이 있는데요. 거기 기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뭐 죽도 만들고 못 하겠어요. 밥만 해요. 그렇죠. 근데 모든 것들을 제대로 만들려면 그래도 매뉴얼 한 번은 봐야죠. 그렇죠.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아, 조정을 할 줄 알면은 제가 볼 때는 잘 쓸 수 있다. 아.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챗GPT에 있는 시스템 프롬프트 쓰다가 클로드를 쓰려면 또 배워야 되냐?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빅테크들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놨다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쓸 줄 알면은 그렇게 가기 때문에 대화하지 말 것, 네. 조종할 것. 이미 했으면 어떡해요? 이미 했으면요 그걸 로그아웃 했다가 아, 다시 해야 돼요? 왜냐면 이미 아. 학습을 해버렸어요. 명령을 넣어줘요. 너와 나는 이제 이별할 때야. 모든 걸 잊어버려라. 내가 한 말을 들을. 메모리 날려라. 날려라. 이렇게. 오늘 인공지능 필요한 기술들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잘 얘기해 주신 그레디언트 뱅상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쏙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 컨텐츠들도 곧 올라오겠죠? 녹음도 해야겠죠? 그래야 목소리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이런 컨텐츠가 좀 좋은 게 사람이라는 게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라디오 방송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상하게 영어 단어나 사람 이름을 또 이렇게 성하고 이름 바꿔 쓰는 경우도 맞지. 있고 그거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 근데 그 부분만 가서 어떻게 수정을 하고 싶거든.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얘는 다 아. 내가 틀린 것들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점점 언젠가 다 될 거예요. 사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